지금 한국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환율 상승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시야를 글로벌로 넓혀보면 정반대의 그림이 보입니다. 전 세계 기준에서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매우 분명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30년, 만기 장기 국채에 대한 경계심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장기 국채 금리는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미국의 재정과 신용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해결하는 방식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은 항상 한 발 앞을 봅니다. 이 나라가 5년, 10년 뒤에도 지금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통화의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금이 다시 등장합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선택된 대안화폐입니다. 1971년 이전까지 달러는 금과 직접 연결된 통화였습니다. 그만큼 금은 오랜 시간 동안 화폐 시스템의 중심에 있던 자산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달러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 투자를 단기 시세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달러 하나에 모든 신뢰를 걸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의 금 가격이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위험한 것은 금일까? 아니면 흔들리는 달러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금 투자의 본질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국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자금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도 장기 국채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시장의 불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하면 10년,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는 함께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가 나와도 장기 금리는 버티거나 오히려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 국채의 신용 리스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의 규모보다도 그 적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없이 당장의 경기와 정치 일정에 맞춰 돈을 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채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기 국채는 특히 민감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미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년 뒤에도 이 나라의 통화 가치와 재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장기 채권을 기꺼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 믿음에 점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 논리가 흔들립니다. 채권이 방어 역할을 못하면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금은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이 다시 부각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 리스크도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없고 디폴트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국채에 붙기 시작한 신뢰의 프리미엄이 떨어질수록 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투기적 과열이라기보다 채권 시장에서 시작된 신뢰 균열의 반사작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금이 이 시점에 계속 선택받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달러와 금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단기 차트보다 통화의 역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금이 달러의 반대편에 서서 움직이는 이유는 심리적인 선호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 이른바 닉슨 쇼크 이전까지 달러는 금과 직접 연결된 통화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금본위 체제입니다. 이 시기 동안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화폐의 기준이자 최종 신뢰 자산이었습니다. 달러의 신뢰는 곧 금의 신뢰였고 금의 가치는 화폐 시스템의 근간이었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금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완전한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러의 가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정치, 경제 운영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용화폐 체제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안이 필요해지고 그 순간마다 금은 항상 다시 등장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전쟁, 재정 위기, 통화 가치, 급락이 나타날 때마다 금은 상승했습니다. 이는 금이 수익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존 통화 체제에 대한 의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통화 정책은 정치적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달러의 장기적인 구매력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역사가 증명한 자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금이 미래를 예측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은 언제나 신뢰가 깨질 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지금의 금 상승 역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 수십 차례 반복되었던 구조적 반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단기 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폐와 신뢰의 문제이며 바로 이 역사적 맥락에서 금을 바라볼 때 지금의 흐름이 비로소 이해됩니다. 시장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통화와 재정 운영에서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과거 신흥국에서 반복되던 바나나 공화국의 전형적인 경로와 겹치게 됩니다. 바나나 공화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안정성보다 당장의 정치적 필요를 우선합니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통화 가치 희석으로 귀결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약해지고 돈을 더 찍어서 버텨보자는 유혹이 반복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통화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훼손됩니다. 지금 미국을 둘러싼 논의가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의문, 재정 건전성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정책 기조, 그리고 그 결과로 누적되는 막대한 부채,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면 시장은 더 이상 미국이니까 괜찮다는 전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화의 가치는 경제 규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규칙, 그리고 절제된 운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아무리 강한 기축통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달러를 바라보며 조건을 달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금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은 재정 적자를 만들지도 선거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으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 시스템이 정치에 의해 흔들릴수록 금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미국이 실제로 바나나 공화국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산의 흐름은 바뀝니다. 신뢰에 기반한 종이 자산에서 신뢰를 요구하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현재의 금 강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낙관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금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금 투자를 가격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금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려면 가격보다 환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금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가입니다. 단순한 유동성 장세였다면 이미 꺾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은 조정 국면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을 사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 통화와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는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의 상승 속도를 보면 미국의 재정과 통화 신뢰가 훼손되는 속도와 거의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금이 과도하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균열을 따라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기준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기준이 되는 통화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금이 수익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대신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과 재정 불안, 통화 신뢰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수익 자산보다 가치 보존 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금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베팅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을 줄이는 것은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금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닙니다. 이 불안한 환경이 언제 끝날 것인가입니다. 그 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금이 여전히 선택받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섞어 충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전략이 비교적 잘 작동합니다. 주식이 흔들리면 채권이 버티고 채권이 약해질 때는 다른 안전자산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신뢰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산은 채권입니다. 과거에 발행된 저금리 채권은 매력이 사라지고 가격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때 채권은 더 이상 방어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동시에 금리 상승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주식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주식과 채권이 함께 약해지는 국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자산 배분이 가장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상관관계가 무너지고 포트폴리오는 한 방향으로 동시에 흔들립니다. 이때 남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신용에 기반하지 않은 자산, 즉 발행 주체가 없는 자산만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입니다. 금은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금리는 금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채무와 무관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질수록 금의 상대적 가치는 오히려 부각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은 거의 유일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금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른 세 축이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남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자산 배분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불안해질 수 있는 시기라면 금의 비중을 재검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금은 비로소 투자가 아닌 보험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금의 필요성을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금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은 개념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금 현물 기반 ETF입니다. 실물 금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관 비용과 거래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금 현물 ETF는 실물 금 가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종하면서도 유동성이 높고 거래가 간편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표적인 상품은 KRX 금 현물 ETF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규모와 유동성입니다. 거래량이 풍부하면 매수, 매도 시 가격 왜곡이 적고 장기 보유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 투자는 단기 트레이딩보다 자산 배분의 일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 현물 ETF도 등장했습니다. 수수료는 단기적으로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 보유에서는 복리처럼 작용합니다. 따라서 금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가져갈 계획이라면 수수료 구조와 추적 오차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환해지형 금 상품입니다. 환율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해지를 적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 투자에서 환율은 변수이지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투자자에게 금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충분한 금 현물 ETF를 선택하고 환해지는 피하며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도구가 아니라 불확실한 환경에서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구조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에 대해 오해합니다. 금을 사는 사람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금을 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 강세는 낙관의 결과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통화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지만 그 지위가 자동으로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미국이니까 괜찮다는 논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특별한 선택이 됩니다. 금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도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금은 디폴트가 없고 발행자의 실수로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금은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중요한 점은 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금을 단기 가격 변동의 대상으로 보면 항상 늦습니다. 이미 오른 뒤에 비싸 보이고 조정이 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금을 자산 배분의 축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무너질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금을 보유하는 결정은 방향성 베팅이 아닙니다.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 투자는 항상 애매한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은 위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신뢰를 흔들 때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미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경계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금 투자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전략이 됩니다.